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상대방의 성격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서 나의 성격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저는 그중 하나가 연락이라고 생각해요. 연락 수단으로 문자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조건 전화가 낫다는 사람이 있고, 또는 수십 개의 다양한 이모티콘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모티콘을 쓰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들의 연락에 대해서요. 저는 이번 쿠키 3화 청피님이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합니다 연락편의 진행을 맡은 MC 라벤더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우리 패널 분들을 소개할게요. 어서 오세요. Give me a call, baby, baby. 10월의 마지막 날 하루 종일 녹음실에 있는 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이기죠? 오늘 저는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 마지막 날이라서 매우 슬픈 롱지입니다. 와. 저는 오늘 막 따끈따끈 시험이 끝난 양갱이라고 합니다. 와. 다들 정말 반갑습니다. 중간고사로 인한 휴방기간이 끝나고 거의 3주 만에 다시 녹음실로 돌아왔어요. 녹음일 기준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네요. 진짜 시간이 너무 빨라요. 시간 진짜 빨라요. 벌써 10월이야. 오프닝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쿠키 3화의 주제는 바로 연락인데요. 최근 요즘 10대는 카톡보다 인스타 DM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SNS상에서 소소한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또 전화통화가 익숙하지 않은 세대들에게는 전화 자체가 두려운 콜포비아 현상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연락하는 매체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연락을 대하는 태도들이 모두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요즘, 우리 청춘이들은 평소 연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 유부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앞서 말씀해주신 콜포비아 현상이랑은 좀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저는 문자보단 무조건 전화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대박. 우선 이유가 뭐냐면 제가 네. 타자를 잘 못 쳐요. 타자가 너무 저랑- 귀엽다, 이유가. 저랑 연락을 좀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제가 오타를 좀 되게 많이 내는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가락이 어딘가 이상한지 진짜 장난 아니게 오타가 나요. 근데 이렇게 좀 고치기도 좀 귀찮아가지고 잘 네. 안 고치거든요. 네. 그래서 문자는 좀 불편하고요. 또 음. 전화하면 또 용건만 간단히 빠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서로 그쵸.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래도 네.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사람한테는 전화해도 돼? 라고 먼저 물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전화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그만 스크린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불편하기도 해서 네. 확실히 전화를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평소에 전화를 하는 친구가 따로 있어요. 오, 그 대박. 네네. 진짜 매일 하는데 와. 그 친구도 이제 전화 러버예요. 그냥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어도 밥 먹고 양치하는 것처럼 일어나자마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화하면서 잠 깨고 애인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애인 같죠. 그래서 딱히 할 말이 없어도 그냥 라디오처럼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와. 중간중간 할 일 하면서 잠깐 뭐 할 얘기 생각나면 하고 떠들다가 또 잠들고 진짜 이러는 신기하다. 거예요. 진짜요? 네. 우와. 네, 사귀진 않습니다. 우리는 여자고요. 아. 네, 뭔가 하루를 정리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랑 전화를 하는 게 뭔가 전화하면서 조잘조잘 얘기하고 자면 하루 종일 답답했던 것들 다 뱉어놓고 잘 수 있어서 뭔가 그렇게 전화하는 게 어느샌가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게 습관이 되면 또 편할 수가 수도 있구나. 있구나. 그렇구나. 저는 진짜 친하고 편한 사람이면은 전화도 괜찮은데 저는 유부님이랑 진짜 정반대로 확실히 전화보다는 문자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화를 해도 막 그 뭐죠? 이어폰 같은 거 네. 끼면은 안 들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뭉뭉거리고 그러면 맞아요. 뭐라고 몇 번씩 되묻는 게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기가 엄청 빨리더라고요. 빨리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저도 똑같이 친구들끼리는 가끔 타자 치는 게 좀 귀찮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 텍스트로 만들어지는 티키타카가 또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것도 좋고 또 공적인 연락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연락할 때 기본 그 아이폰 기본 이모티콘 네. 말고 막 움직이는 그런 이모티콘 많이 쓰시는 네, 분들 네, 있잖아요. 네. 일단 여기, 저요. 네, 여기 많은데 저도요. 그런 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왜냐면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아이폰에 있는 그 기본 이모티콘조차도 안 네? 썼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물결도 안 쓰고 느낌표도 와. 안 썼어요. 대박이다. 그럼 온전만 쓰나요? 우와. 온점도 안 써요. 그냥 네? 말만 해요. 아니, 아, 딱 말만. 말만. 진짜 신기하다. 그랬었는데 신기하다. 제가 신기한 사람이 됐네요 지금. 네, 신기해. 근데 사실 지금까지도 막 그렇게 이모티콘을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이모티콘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전 많이 써요. 저도 많이 써요. 저는 임티프를 써가지고 저도 그게 아, 뭐예요? 이모티콘 플러스. 그게 뭐예요? 네? 그 그게 뭐예요? 매달 이제 결제를 하면 얼마죠? 얼마? 3,000 얼마를 어. 결제를 하면 6,900원 아니에요? 진짜요? 되게 비싸다. 전 안 아니. 쓰긴 아 하는데. 진짜요? 몰라. 그걸 하면 다 쓸 그거 수 하면 있어요? 다 쓸 수 네, 있어요. 다쓸 수 모든 있는 종류 이모티콘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수고했습니다라고 쳤어요. 그럼 네. 수고했습니다에 관련한 이모티콘이 한 50개 쭈르륵 나오는 거예요. 우와, 그럼 그걸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우와, 진짜 좋다. 좋아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막 200원씩 내는 그런 거 말고도 아. 뭐 200원이 아니고 뭐죠? 2,000원? 막 2,000? 초코, 200 초코 이런 거. 아, 맞아. 저도 이제 창피 운영진 맡으면서 임티프를 처음 어. 썼거든요. 네. 근데 뭔가 이제 중요한 공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네. 좀 분위기가 그쵸. 딱딱해질 수 있는데 네. 약간 분위기 향기용으로 여러 가지 섞어서 쓰면은 귀엽고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맞아요. 제가 하는 공지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아, 아니요. 근데 아, 굉장히 전혀, 많이 전혀. 부드러워졌어요. 저도 인정해요. 아무튼 저 그리고 맞춤법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춤법 중요하죠. 네, 제가 맞춤법에 관심도 많고 예민해서 제가 틀리는 것도 싫고 남이 틀리는 것도 싫은데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일부러 막 이렇게 틀리게 쓰는 것도 있어요. 일부러. 맞아요. 왜냐면 약간 MG 같잖아요. 아, MZ가 된 거예요? MG 같지 않아요? 저 약간 옛날 사람 같아가지고 그런 거 잘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저는 알림 오면 빨간 1 뜨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그렇게 거슬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다 없애야 되는구나. 네, 완전. 그래서 핸드폰 화면에 그 알림 떠 있는 걸 못 보는 스타일이어서 웬만하면 그냥 개인적인 연락은 당연하고 스팸이나 광고, 메일까지 바로바로 보는 와. 스타일이에요. 대박이다. 그래서 안익십 하는 게 사실 공감이 잘 안 되는데 생각보다 읽고 답장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위에 뜬 걸로 미리 보기로 답장을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건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좀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에 집에 있을 때는 연락이 되게 잘 되는 편인데 밖에서 놀거나 일정이 있을 때는 핸드폰을 잘 보진 않아요.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안익십을 하는 편이에요.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빨간 거 그래서 많은 스타일. 이제 진짜 친한 친구들은 이제 이게 너무 익숙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보낸 연락에 또 보내고 또 보내면 그때 이제 확인하고 연락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안익십 하는 이유는 되게 많은데 사실 대화를 마무리하는 게 너무 어색해서 그냥 저도 그래요. 네, 그냥 적절한 때 안 보고 그대로 두는 게 사실 편하긴 하더라고요. 전화는 너무 불편하게 생각해서 보통 문자나 카톡을 주로 사용하긴 해요. 전화는 보통 생각할 시간 없이 뭔가 네. 바로 툭툭 내뱉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이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도구로 작용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사실 연락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친밀한 관계나 특정 상황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약간 몇 분이라도 연락을 안 보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긴 해요. 아, 이러면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연인 간 연락 문제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 막 오늘 만나기로 한 친구가 있거나 혹은 정해진 일정이 있는 날에 그날 하필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막 약속 시간 그럼 1시간 좀. 전인데도 막 너 나왔니? 일어났니? 근데 연락이 안 돼. 그러면은 이게 1분씩 안 올 때마다 굉장히 거기에 신경을 많이 쏟기는 하는 편이죠. 네,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전화를 더 좋아하시는 분은 유부님이 유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밖에 없네요. 네, 왜냐하면 저도 전화보단 문자를 더 좋아하거든요. 친하고 가까운 친구랑 연락을 해도 전화를 하면은 약간 언제 끊어야 되지? 언제 끊어야 할지 그 타이밍도 잘 모르겠고 약간 내 시간을 좀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생각을 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걸 좋아하는데 문자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반면에 전화는 막 바로바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네. 부분이 좀 싫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연락을 좀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친한 친구들끼리는 특히나 막 오늘 뭐 했는지 뭐 먹었는지 막 이런 사소한 연락은 더욱 안 하는 것 같고 네.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해요. 네. 뭐 약속을 잡을 때나 뭐 약속 당일이나 하는 상황에서요. 이때는 연락이 꼭 필요하니까 그럴 땐 바로바로 답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룽지님과 양갱님이 언급해 주셨듯이 익십과 안익십에 대한 논란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익십을 주로 하는 편인데요. 여기 맞네. 그러게요. 읽고 씹어버리면 아예 뭔가 내가 내용을 확인을 하고 읽었는데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냥 미리 보기로 읽고 답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네. 그럼 룽지님이 그럼 하트를 그냥 누르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 하트를 누르거나 하트? 그냥 냅두거나. 저는 보통 그냥 일십을 해요. 저도 근데 저는 마지막에. 읽고 씹은 게 아니라 전 그냥 읽은 거거든요. 맞아. 그건 일십이 아니에요. 맞아. 그냥 내가 읽고 읽었다. 확인했다. 이렇게 이렇게. 맞아. 읽씹인 사람들 또 조금 더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미리 보기 기능이 있으니까 그걸로 읽고 답장은 잘 안 하게 되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소소한 밸런스 게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참고로 오늘 녹음 중간중간에 이런 재미있는 밸런스 게임이 몇 개 더 있을 예정입니다. 재밌겠다. 첫 번째 밸런스 게임은 여러분들은 평생 미리 보기 기능이 없어서 무조건 상대 카톡을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상황 대 카톡 알림 기능이 없어서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조차 모르는 상황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느 쪽이신가요?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화면에 1이 뜨나요? 뜨긴 뜨죠. 그거는 뜨나요? 안 그것조차 안 떠요? 그냥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네.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후자입니다. 후자? 네. 사실 저는 원래도 그 SNS 알림을 다 꺼놓습니다. 그래요? 진짜요? 미리 보기를 안 해놓고 그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알림이 그러니까 오는 게? 알림이 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알림이 안 떠요. 그냥 꺼놓으면 잠금을 해놓은 상태에서 알림이 안 뜨고 뭔가 스마트폰에서 종속되기 싫어가지고 좀 꺼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아예 그냥 삐삐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삐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제 마인드는 그냥 우리 대면을 하자. 만나서 얘기하자. 차라리 만나서 얘기하자. 온라인에서 좀 벗어나자. 주의라서 네,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전자요. 전자. 네. 전자. 미리 보기 기능이 없어도 어쨌거나 저는 연락을 볼 거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은 그래서 기능이 없어도 물론 답답하긴 하겠죠. 딱 처음에 봤는데 그냥 띵 누군지만 오고 그러면은 답답하죠. 네, 답답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읽을 거니까 음. 알림이 안 오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후자예요. 카톡 알림 기능 완전 없어서 갈리네요. 왔는지 그러게요. 안 왔는지 모르는 거죠. 왜냐면 사실 그 아까 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냥 알람 꺼놓기도 하거든요. 예? 오. 네. 그렇구나. 막 많구나. 꺼놓은 편도 있고,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서 이 사람한테 연락을 잘 받아야 된다면 알람을 켜놓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읽기 싫은 톡이나 막 이런 거는 연락 다 꺼놓고 잘 알람 안 보고 그래서 오히려 막 연락이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후자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질문 누가 만들었는지 그니까요. 완전 황금 밸런스 질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저는 전자거든요. 오, 딱 갈렸네요. 2대2로. 대박이다. 근데 항상 저도 미리 보기로 보고 답을 안 하긴 하지만
카톡이 막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누구한테 왔는지조차 모르면 너무 답답할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만약에 그 미리 보기가 없으면은 그 이 세상 재밌는 일을 제가 다 놓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전자를 택하겠습니다. 대박이다. 네. 그렇군요. 네. 또 연락이 엄청 중요해지는 순간은 바로 연애할 때잖아요. 그쵸. 연인들의 대표 싸움 주제가 연락이라고 할 만큼 수많은 연인들이 연락 문제로 자주 싸우는데 여러분들은 애인과의 연락 또는 현재 혹은 미래의 애인에게 바라는 연락 스타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연애할 때 연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는 보통 일정이 없거나 바쁘지 않으면 답장 텀은 30분을 안 넘기는 편이고 또 친구들이랑 놀거나 시험 공부할 때에도 1시간 반 이내에는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은 곧 관심의 척도이다라는 말에 매우 동의하는데 그래서 썸을 탈 때도 연락이 잘 안 되면 아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구나라고 성급하게 생각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전 오히려 연락을 되게 잘 보는 편이고 연인 관계에서도 통화보다는 주로 카톡을 애용하면서 자주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만 하면 말투 때문인지는 몰라도 종종 싸우거나 삐지거나 하는 상황이 꼭 생기더라고요. 전 상대도 저랑 비슷하게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주길 바래요. 뭐 그렇다고 얼마나 바쁘길래 몇 시간 동안 연락이 안 돼? 막 이런 건 아닌데 네. 보통 상대가 일정만 미리 말해주면 텀이 길어도 이해는 하죠. 근데 막 미리 말도 안 했는데 연락 텀이 갑자기 막 5시간, 6시간 아 이러면 저는 그냥 바로 끝. 진짜요? 나랑 안 맞는다 이 사람은. 진짜 그렇구나. 중요하구나. 네, 이걸로 우린 계속 싸우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죠. 뭐 연락 텀 말고 카톡 말투 같은 건 신경 안 쓰는데 막 진짜 익십하고 싶게 만드는 답변. 뭔지 알아. 나 오늘 너무 아파 유유. 아이고 점점점. 어떡해. 막 이러면 그럼 그냥 익십하고 뭐야 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답변은 좀 답답하긴 한데 그래서 이게 다야? 연락으로 이렇게 하면 되죠. 약간 그래서 그런 연락으로 티키타카가 잘 되는 스타일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웃으세요? 저는 양갱님이랑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정반대. 근데 전 연애할 때 연락을 잘 안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경험치로 쌓인 것 같은 게 저도 예전에는 그 상대의 연락을 되게 많이 기다렸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 애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냥 연락 따위에 연연하지 말자. 왜냐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진짜 연락을 안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다 습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인 관계에서는 더더욱 연락이 참 애매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뭔가 중간중간에 목소리 듣고 싶고 얼굴 보고 싶어서 전화하거나 뭐 영상 통화하는 건 이해가 돼요. 뭐 난 뭐 했고 너는 지금 뭐 하고를 근데 굳이 하루 종일 물어봐야 하나 싶거든요. 그럼 왜 사귀어요? 별로 안 궁금한 건가요? 별로 안 궁금하기보다는 굳이 싶은 거죠. 굳이. 그렇구나. 왜냐면 신기하다. 뭘 하고 있겠죠. 라고 생각을 그냥 하는 있겠거니, 거예요. 뭘 하고 있겠거니. 신기하다. 네, 그냥 나도 뭐 하고 있고 너도 뭐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밤에 이제 오늘 뭐 했는지 한 번에 주절주절 얘기하면서 통화를 하자가 뭔가 서로에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는 특히나 일상과 연애가 좀 확실히 분리가 돼야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도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상대도 뭐 큰일, 재밌는 일 아니면 굳이 의무감에 연락하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락은 단지 수단일 뿐인 거죠, 저한테. 그쵸. 좋은 말이네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연락은 대면 만남을 약속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성숙하다. 마인드를. 그래요? 네. 나는 어쨌든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뭔가 그리고 왠지 많이 연락하면 빨리 질릴 것 같기도 하고. 네. 빨리 질릴 것 같다. 네, 약간 네, 저는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유부님 연락 스타일에 완전 공감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요? 네.
저도 막 평소에 핸드폰을 계속 붙잡고 있거나 막 시시콜콜 모든 일상을 다 나누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막 이전에 했던 연애들을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이 좀 연락에 대해 서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랑은 그래도 막 연락 스타일이 좀 비슷해서 한 2년 가까이 만나고 있는데 되게 편하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연락을 어떻게 하냐면 그 낮에는 진짜 생존 신고 정도로 막 4-4시간, 4-5시간에 한 번씩 정도만 카톡을 남기고 또 집에 들어갔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요. 좋네요. 네, 전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저는 사실 집에 가면은 더 연락이 안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도요. 집에서 할 게 저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요. 그래서 집 가는 것도 막 까먹고 얘기를 못해서 종종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낮에는 그렇게 좀 텀이 길게 연락을 하고 저도 자기 전에는 한 30분 정도 전화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소식 업데이트도 좀 되고 그 순간만큼은 서로한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시간에는 각자 일정 열심히 소화하면서 자기 할 일에 집중을 할 수도 있고요. 연애할 때 제가 연락에 있어서 바라는 점은 다정하게 표현해주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가끔씩 연락을 해도 이렇게 건강한 관계가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는 막 서로 카톡으로 막 보고 싶다, 뭐 사랑해 이런 표현을 잘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라벤더님이 얘기해주신 모든 말에 진짜 다 공감해요. 진짜요? 저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저도 연애 초에는 막 사실 핸드폰만 붙잡고 막 맨날 연락하고 그러는데 근데 저도 평소에 핸드폰을 막 붙잡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연애 초반에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지금은 저도 만난 지 한 1년 반이 넘어서 지금은 각자 시간 될 때 연락을 해요. 뭐 막 연습하거나 저도 방금 연습하고 왔는데 연습하는 내내 연락 안 했거든요. 3시간 동안. 근데 반대로 상대방도 직장을 다니니까 일을 하고 있으면 연락을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또 이외로 애인에게 바라는 연락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맞춤법만 잘 지켜주면 맞춤법만 잘 지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연애를 시작하고 성격이랑 말투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좀 다정한 쪽으로 바뀐 건가요?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뀐 겁니다. 좋아요. 네. 대박이다. 좋아요. 아이 정말 아무튼 일상 말투도 그렇고 연락 말투도 진짜 많이 바뀐 거예요. 이거 진짜 되게 둥글둥글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진짜 지금보다도 이모티콘 같은 것도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정석 아무것도 안 붙이고 할 말도 그냥 짧게 해요. 그리고 웬만하면 연락을 안 해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연애하고 그리고 이 청피 운영진을 맡으면서 카톡 말투가 그렇게 돼요. 네, 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럼 막 사랑해 하고 하트도 안 붙이고 그랬어요? 연애할 때는 그래도 좀 붙이는데 약간 상대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상대방이 그냥 그런 말 안 하고 카톡으로 그런 말 하기 좀 낯간지러워하는 스타일이면 그냥 그런 말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만나서 얘기하거나 전화로 얘기하거나 전화로. 저도 진짜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은 상대에 따라서 나의 연락 스타일이 바뀌기도 하죠. 그렇죠. 들어보니까 양갱님 빼고는 저희 전부 다 연락을 이렇게 우선순위에 두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이쯤에서 또 한 번 밸런스 게임 드릴게요. 여러분은 10분마다 연락하는 애인 대 3일에 한 번 연락하는 애인 중 뭐가 더 낫나요? 3일이요? 3일이요. 저 양갱. 저는 이건 무조건 10분마다 연락하는 애. 10분마다? 네. 진짜요? 10분마다 본인도 해야 된다면요? 10분만 저도 해야 돼요? 저도 해야 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래도 10분. 그래도 애인인데. 10분? 애인이니까. 3일 동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보다는 10분마다 내 생각을 하고 있고 나한테 관심이 긍정적으로. 많이 있구나. 날 너무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좋죠. 저는 전자입니다.
또 지금 전자이신 분 있나요? 고민하고 있는데 10분 너무 귀찮을 것 같은데요. 저도요. 근데 3일은 또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니까. 저 유부. 음. 전 후자입니다. 3일. 3일 연락 끊기면 할 말 많잖아요. 3일 후에 보면. 오히려 좋다. 네. 아. 뭔가 10분마다 한 번씩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정도로, 안 아무리 사랑해도, 왜냐면 10분에 한 번씩 그 일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치, 사람이. 10분에 맞아. 한 번씩. 맞아요. 왜냐면 그럼 할 말이 없어질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뭔가 그때부터 연락이 의무감이 될 거란 말이죠. 아. 그러면은 안 좋은 거죠. 그치. 그럼 나도 3일. 3일. 저도 3일. 설득당했어. 3일.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하트 시그널에서 천인우 씨가 3일에 한 번씩 이제 연락하면 이제 그거 플러팅이라고 3일 천하라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지금처럼 연락 매체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때는 연락이라는 게 정말 용건 처리를 위한 수단이었잖아요. 맞죠. 근데 요즘은 아까 유부님이 친구분과 거의 라디오 듣는 수준으로 전화를 한다고 하신 것처럼 용건 처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 다들 연락과 관련된 에피소드들 중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신가요? 저부터 말을 해보자면 네. 저는 네. 사실 앞에서도 계속 말을 했다시피 연락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네. 어느 날은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긴 하루를 보내고 진짜 피곤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집에 잘 도착했다 이렇게 연락을 못하고 그냥 바로 뻗어서 뭐 씻지도 못하고 바로 뻗어서 한 4시간 정도를 잤는데 핸드폰을 딱 일어나서 확인해봤는데 한 10통? 전화 10통? 너무 무서워 그러면.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무섭다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있었나. 있을까? 내가 자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해가지고. 그래서 딱 보고 10통이나 놀래잖아요. 남겨서 그럴 수 놀래가지고 바로 후다닥 다시 전화를 했는데 집 조심히 간 거 맞냐. 뭐 조금만 늦게 전화했으면은 차 끌고 집으로 갈 뻔했다. 와,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거를 연락 안 해주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말을 해야 되는 게 약간 저희 규칙인데 그냥 까먹고 말을 못 해가지고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헐. 저도 진짜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비슷한 일이 2개가 있었어요. 오. 뭐냐면 저는 제가 피곤이 누적 되다 보면은 하루에 이렇게 잠을 몰아자야 되는 날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런 날에 15시간을 잔 거예요, 제가. 맞아. 근데 잠에 한 번 치면 못 네. 일어나요. 맞아요. 15시간이면 꽤 길어요, 그 맞아요, 시간이. 맞아요. 꽤 길죠. 근데 밤이 돼서야 일어난 거니까 그때 엄청 걱정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2번째로는 이 청피 회식하던 날이었는데 네. 그 청피 회식하는 날 제가 하도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안 해서 남자친구가 걱정한 나머지 직접 온 거예요. 진짜로? 진짜요? 어디로요? 대박이다. 그 회식 장소로? 회식 장소로. 와. 그래서 더 웃긴 일이에요, 이건. 3차 때 빵서 언니랑 네. 기린 오빠랑 제 남자친구랑 넷이서 술을 마셨어요. 진짜요? 네.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어머.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 우리 OT 날. 아, 8기 OT 날. 3차 때. 진짜요? 맞아. 그때 헐. 셋만 나왔었는데. 맞아. 셋만 남고 아. 제가 그날 3시간 동안 연락을 안 한 거예요. 그때 완전 기 다 빨려가지고 이제 이러고 힘들다. 있는데 응. 내가 몰랐다. 네. 대박이다. 그래서 대박이다. 넷이서 3차 가서 같이 술 마시고 와. 이랬었는데 그러고 바로 다음 회식 때 빵서 언니가 옆에서 이제 남자친구한테 연락할 때 되지 않았냐고 연락 좀 하라고 그래서 걱정해줘. 알려주는 네, 거. 연락하라고 이제 음.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연락에 좀 무심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무던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연인과의 연락 말고도 또 카톡 관련해서 청피해서 감동받았던 기억이 많은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막 따스운 말도 못하고 이모티콘도 잘 안 쓰고 그러는데 아니 청피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그렇게 다 따스운지 몰라요. 막 말투가 막 동글동글 막 그래요. 근데 제가 기수 초반에 진짜 기막힌 실수를 하나 한 적이 있잖아요. 패널 한 분을 이제 빠뜨렸던 네.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진짜 너무 멘붕이었고 너무 미안하고 제가 막 너무 싫고 아이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회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막 맞아요, 정신없이 맞아요. 예, 그랬잖아요. 정신없이 막 처리하고 그랬었는데 회의 딱 끝나고 전 기수 기획부장이었던 로이 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너무 따숩고 막 사랑스럽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줬어요. 아, 엄청 길게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너무 감동이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거의 바로 그날 같이 회의했던 사람 중에 우리 네. 열매님이 오.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의 때 너무 자책한 걸 보고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하셨다고. 따뜻해. 그러면서 막 항상 책임감 있게 잘 해오셨으니까 이번 일로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시는데 이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거예요. 왜냐면 열매님은 그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셨고 그쵸. 그래서 막 분위기 파악하고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막 힘들고 그러실 텐데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더 어리둥절 하셨을 수도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연락을 주셔서 감동을 왕창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정 많고 따스운 우리 청피 식구들 역시 최고예요. 네, 진짜 따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따스운 사람들.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게, 룽지가 그 이모티콘 얘 쓰잖아요. 근데 쓰는 것도, 그 뭐, 이상한 조선시대 사람이 나타나서, 막 이상한 표정 짓고 있는 걸 써요. 왜 그걸 쓰냐고. 막 되게 귀여운 토끼 이런 것도 아니고, 이상한 뭐, 상투머리 한 사람 맨날 그것만 쓰거든요? 맞아. 근데 이모티콘 이제 쓴다고 약간 뿌듯해가지고, 너무 귀엽네요. 아, 제가 그 선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모티콘이 그거 하나밖에 그것만 쓰는 거야? 그래서 쟤는 저걸 참 좋아하는구나. 라고 없어요. 제 취향이에요, 그거. 귀여운 거는 못 쓰겠어요. 웅지님이랑 근데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매일 연락하는 친구가 그 올해 초반에 교환학생을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가고 나서 초반에 한 20시간 정도를 통화한 적이 있거든요. 20시간이요? 네. 대박이다. 그 일어나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바로 전화해서 말하면서 잠 깨고 네. 밥 먹으면서 준비하면서 계속 전화하고 씻으면서 전화하고 자기 전까지 하니까 거의 거진 하루 종일 전화를 틀어놓고 있었더라고요. 어머. 그때 막 친구랑 지금 우리가 만약에 알시대에 살았으면 통화비로 파산했을 거라고 막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대박이다. 그리고 저도 다른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카톡 마지막에 이제 네. 그 대화가 끝났다는 의미로 공감 이모티콘 누르잖아요. 그 아, 하트 아니면 뭐 따봉, 뭐 맞아요, 징크 이런 맞아요. 거 누르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뭔가 너무 비즈니스적인 것 같고 오히려 그래요? 정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오, 신기하다.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누가 한번 제가 그거 안 누르고 일십한다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일십한 게 아니라 그냥 읽은 거다 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싶어서 뭔가 말이 매듭짓는다는 느낌에서 그 아이폰 원래 있는 리본 이모티콘 있어요. 네, 핑크 네. 리본 이모티콘. 네. 그거를 붙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 너무 귀엽다. 그렇게 나는 한다고 이제 청피 회식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로이가 대체 그걸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냐고. 너 그거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또 그럴라나? 했던 웃긴 기억이 있어요. 하긴 근데 로이 언니도 그냥 꾸미려고 붙인 거라고 생각을 했댔거든요. 네. 저는 그래도 매듭의 의미에서 쓰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잘 알아두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 지금 이거 녹음 끝나고 유부 언니랑 했던 연락 다시 보려고. 리본 있는지 없는지. 언제 매듭 지으려고 했는지.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요. 저도 유부님처럼 엄청 친한 중학교 친구가 있는데 네. 얼마나 친하고 서로한테 진심이냐면 알고 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말 매일매일 카톡을 하고 일주일에 뭐 유부님처럼 매일은 아니지만 두세 번은 전화를 꾸준히 할 정도로 서로한테 우와. 되게 의지하는 사이예요. 별일 없어도 그냥 뭐 하냐 뭐 먹냐 막 갑자기 엽서 보내고 서로 영통하면서 할 거 하고 막 서로 진짜 힘든 일 있거나 부모님이랑 싸우거나 막 시험 기간에 힘들 때도 막 연락해서 수정 부리고 다 받아주고 그럴 정도인데 1년 전쯤에 정말 감동받은 썰이 하나 있어요.
이때를 계기로 난 진짜 이 친구와는 평생 친구를 해야겠다. 평생 친구다. 라는 거였는데 1년 전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이랑 헤어져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제 친구한테도 거의 매일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랬는데 친구가 당시에 재수를 하고 있어서 종일 연락을 못 보는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저도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하필 그날이 막 시험 전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되게 예민한 시기이기도 했어서 네. 막 꽤 오래 만났고 좋아하기도 해서 되게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우울해하면서 그 친구 학원 끝나기만 10시에 끝났는데 그래서 끝나기만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9시쯤인가? 갑자기 카톡이 막 우르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날 시간이 아닌데 핸드폰이 걷었는데 네. 그래서 카톡을 봤더니 예약 메시지로 쭉 위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진짜 자기 감동이다. 10시에 끝나니까 좀만 더 기다리라고 끝나면 바로 전화하겠다고. 진짜로? 진짜예요. 막 울지 말고 좋다. 대박이다. 일단 뭐 먹고 정신 차리고 있으라면서 진짜 길게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어머. 근데 이게 바쁠 텐데. 네, 그리고 정말 감동인 건 이 친구가 사실은 진짜 여기 패널분들처럼 연락을 아예 신경 안 쓰는 친구가 되게 ISTP의 정석. 완전 귀찮아하고 헐. 연락 안 와도 그냥 안 오는구나 막 이러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와, 근데 저는 그 카톡 보자마자 엄청 울었어요. 근데 그랬을 진짜 것 같아요. 그랬겠다. 근데 감동이었겠다. 학교에서 진짜 막 그랬겠다. 시험 전날이어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엄청 울면서 그래서 내 친구 근처에서 재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학원 앞까지 가서 같이 기다리다가 떡볶이 먹고 집 갔던 잘했네.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연락의 힘 덕분에 이후에는 정말 이 친구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와.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와, 소중하게 진짜. 느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만 하겠어요, 진짜. 네. 진짜 듣기만 해도 엄청 마음이 따뜻해져가지고 이렇게 연락과 관련한 에피소드까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 밸런스 게임을 끝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긴 할 말이 있을 때 짧게 많이 보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아주 긴 문장으로 한 번 보내시는 편인가요? 롱지. 네. 저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네. 약간 웃긴 상황이면, 웃긴 얘기를 할 때면 아. 하나씩 나눠서 보내요. 네. 내가 짧게? 오늘 뭘 했는데,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고 하나하나씩 보내는데, 네. 약간 진지하거나, 네. 아니면 좀 싸우거나, 그런 좀 무거운 말이다 하면은 장문으로 한 번에 보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또 다른 상황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그 상대방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업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알림이 오는 게 좀 거슬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은 한 번에 보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 유부. 저는 이게 전제가 지금 긴 할 말이 있을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속마음을 얘기할 때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저는 만나서 얘기하긴 하는데 대면 추구. 근데 짧게 나눠서 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길게 한 번에 보내면 나도 그쪽도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몇 번 다시 보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좀 문단해지게 딱딱딱 끊어서 몇 개로 나눠서 보내는 게 뭐 이해하기에 더 편리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짧게를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긴 장문으로 한 번에 보내요. 할 말이 있으면. 더보기 뜰 때까지. 만약에 진짜 길게 할 말이 있으면 네. 그래서 아예 메모가 내가 할 말이 있다. 뭐 상대한테 중요한 공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메모장을 먼저 키죠. 켜서 쭉 써요, 진짜. 뭐 에세이 쓰듯이 문단 다 나눠서 그래서 그거를 바로 복붙을 해서 이제 카톡으로 아주 긴 장문으로 보내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막 예를 들어서 아까 룽지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재밌는 썰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뭔가 이렇게 끊어서 얘기하면은 더 뭔가 얘기가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 내가 오늘 뭐 어쨌는데 해서 항상 뭔가 재밌는 일을 풍부하게 얘기하고 싶다 하면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카톡이 막 4-5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상관없이 보내요. 라벤더님은 어떠세요? 저도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한데 뭐 팀플을 하거나 뭐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길게 보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통 긴 할 말이 있을 때라고 하면은 저는 약간 싸우고 이런 상황이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싸우거나 막 이럴 때는 긴 장문을 보면은 그거 보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럴 수 진짜. 있겠다. 이걸 내가 이 사람이랑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때는 짧게 여러 번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연락에 대해 깊이 얘기 나눠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좀 더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번 녹음에서 말씀해주신 것들 참고해서 우리 앞으로 건강한 연락하면서 잘 지내봅시다. 좋아요. 다들 유부님의 리본은 할 말의 끝맺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잊지 마세요. 네. 우리는 예전과 달리 언제 어디서나 서로의 시차 혹은 각자가 있는 공간을 불문하고 보고 싶은 사람에게 언제든 연락을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순전히 우연하게 시대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이렇게 손쉽게 연락을 할 수 있으면서도 멀리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 한번 하는 일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표현하는 수많은 방법 중 전화 한 통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 그래도 가끔은 시간을 내서 서로에게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밤 저의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오랜만에 연락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MC 라벤더 유부 롱지 양갱이었습니다. 안녕. Baby, don't you cry now. What's the time now? It's goodbye, my baby. Hold me in your arms just like you do. I don't suppose I'll ever get you completely out of my heart, but What are you saying to me, Catherine? I don't know. I just know what we've got to do, and I know we've got to do it right now, so please say goodbye. I just found a penguin in my kitchen. She said love is earned, it isn't given. But love just breaks me down. I just poured my heart out to my mother. She said, dear, there'll always be another. But love just breaks me down. Wish me well, oh, time will tell. But darling, don't say, wish we could stay. Baby, don't you cry now. What's the time now? It's goodbye, my baby. Hold me in your arms just like you do. Lay me on a clover. When the clock stops, then it's over, baby. I just need your love. I just found a fish inside my toilet. She said love is rare, you best enjoy it. But love just breaks me down. I just found a bunny in my dresser. She said sex is good, but love is better. But love just breaks me down. Wish me well, oh, time will tell. But darling, don't say, wish we could stay. Hello? Baby, don't you cry now. What's the time now? It's goodbye, my baby. Hold me in your arms just like you do. Lay me on a clover. When the clock stops, then it's over, baby. I just need your love.